안녕하십니까. 환경에도 전하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폐기물을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이 있겠죠. 따라서 그 기초 다지기에 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기초라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초를 무시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상당히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자량이죠.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소 기호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원소 기호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흔히 사용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그 내용을 기준을 해서 분자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자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원자량 플러스 원자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C라는 탄소가 있습니다. C라는 탄소는 원자량이 10이죠. 그리고 H라는 수소는 1입니다. 그리고 O라는 산소는 16, N이라는 질소는 14, 그리고 NA라는 나트륨은 23, 그리고 S라는 황은 32, 그리고 CA라는 칼슘은 40, 그리고 Mg라는 마그네슘은 24. 자, 그리고 CL이라는 염소는 35.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9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분자량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가장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자량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을 글루코스라고 하죠. 자, 따라서 C가 6개고 H가 12개고 O가 6개예요. 그럼 분자량을 계산을 했을 때, 자, 먼저 보세요.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죠? 12. 몇 개가 있어요? 12짜리가 6개가 있어요. 그리고 H의 원자량이 1이죠. 1짜리가 몇 개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 산소가 원자량이 얼마죠? 16. 16짜리가 얼마가 있어요? 6개. 따라서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180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또 C3H8 프로판이죠. 탄소가 12짜리가 3개, H는 1짜리가 8개. 그래서 44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가 8개고 H가 18개, 옥탄이라고 하죠. 그러면 12짜리가 8개, 그리고 1짜리가 18개. 그래서 114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 외에도 여러분들이 원자량만 알면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초 다지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분자량 계산하는 것을 좀 완전히 마스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단위 환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위 환산이 퍼센트를 백분율이라고 하죠. 백분율. 자, 백분율이면 얼마를 가지죠? 10의 마이너스 2성. 그리고 ppm이 100만 분율이에요. 자, 100만 분율이고 10의 마이너스 6성이죠. 따라서 두 개의 값이 10의 4성 차이가 납니다. 10의 4성 차이 나니까 퍼센트 곱하기 10의 4성은 ppm이 되는 거죠. 그리고 ppm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은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폐기물이라는 것은 수질과 대기에서 파생된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ppm의 단위를 살펴봤을 때 두 가지로 살펴봐야 돼요. 어떤 단위로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기체일 때와 그리고 그 외에, 주로 이제 그 외라는 것은 액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체일 때의 ppm은 단위가 뭐죠? ml per s미터의 삼성.
그리고 액체일 때는 미리그램 퍼 리터.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기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ppm의 단위를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아무래도 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pm에서 기체를 제외한 나머지 ppm을 미리그램 퍼 리터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값을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가 필요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리그램이 킬로그램으로 바뀔 때 얼마가 필요하죠? 10의 마이너스 6성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리터가 미터의 삼성이 됐을 때 10의 마이너스 3성이 필요하죠. 따라서 두 개의 값을 환산했을 때는 분자로 올려서 환산하니까 10의 플러스 3성이 됩니다. 그럼 합이 얼마가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이 되죠. 따라서 미리그램 퍼 리터에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트라는 값을 ppm이라는 미리그램 퍼 리터로 고치고 이 값을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고쳤을 때 얼마의 값이 필요하냐? 자, 퍼센트를 ppm으로 계산했을 때 10의 4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ppm을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3성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퍼센트를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바로 전환했을 때는 얼마가 필요하죠? 10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단위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단위 환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위 환산을 했을 때 센치 퍼 세크를 미터 퍼 연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미터 퍼 연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 왼쪽에 미터 퍼 연을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단위가 센치 퍼 세크를 미터 퍼 연으로 고치고자 해요. 그러면 왼쪽의 단위를 이제 오른쪽의 단위를 왼쪽하고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센치를 미터로 고쳐야 되니까 미터와 센티미터의 차이는 큰 단위는 1, 작은 단위는 차이를 넣으면 됩니다. 따라서 1미터는 10의 2성 센티미터. 그래서 센티미터, 센티미터를 없앱니다. 자, 그럼 미터가 나왔죠? 그럼 두 번째는 시간을 맞춥니다. 세크를 연으로. 그러면 3600초는 1시간. 그래서 세크를 없앱니다. 그리고 24시간은 하루. 그러면 아우아우 없어지죠? 그리고 365일은 1년. 따라서 연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단위를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맞춰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총량의 단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량이라고 하면 킬로그램 퍼 데이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농도의 단위가 되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에 뭐를 곱하느냐 하면 유량을 곱하시면 돼요. 자, 미터의 삼성 퍼 데이라는 유량을 곱해서 환산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농도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안 주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주어지죠? 미리그램 퍼 리터로 주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미리그램 퍼 리터로 주어지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서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여러분들이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뭐를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비중의 사용 용도. 또는 밀도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로 우리가 수질이나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비중이나 밀도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비중의 단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비중의 단위는 그램 퍼 센치의 삼성, 그리고 그램 퍼 밀리리터, 그리고 그램 퍼 cc 같은 단위예요. 자, 그리고 10의 3성씩 키우면 킬로그램 퍼 리터, 그리고 톤 퍼 미터의 삼성이 비중이나 밀도의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폐기물에서는 이런 비중이나 밀도 단위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최적을 중량으로, 중량을 최적으로 전환했을 때 비중이나 밀도를 쓴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의 밀도가 500kg per 미터의 삼성이라고 하면 킬로그램과
미터의 삼성을 여러분들이 전환을 시킬 때 이 500kg/m의 삼성을 나누든지 아니면 곱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죠.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폐기물이 10kg 있어요. 이 10kg을 최적으로 고치고 싶어. 그러면 밀도 500kg/m의 삼성을 어떻게 나눠주면 kg은 없어지고 미터의 삼성의 최적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반대로 폐기물이 미터의 삼성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폐기물이 미터의 삼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밀도를 어떻게 하면 되죠? 곱해주면 바로 kg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단위를 밀도나 비중 자체를 쉽게 바뀔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값에서 일반적으로 비중이 1.0이다. 이 값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필요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중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g/cm의 삼성이라고 나타내면 단위를 환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단위를 환산하느냐면 보시다시피 g을 kg으로 고쳤을 때 10의 마이너스 3성, 그리고 cm의 삼성은 미터의 삼성으로 바꿀 때 cm를 미터로 바꿀 때 얼마가 필요하냐면 10의 마이너스 2성, 여기에 3성이니까 3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6성이죠? 따라서 분자를 올려서 환산하면 10의 플러스 6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합이 얼마죠? 10의 3성이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비중이 1.0은 1000kg/m의 삼성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10의 삼성을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비중의 단위가 g/cm의 삼성 말고 뭐가 있어요? 톤/미터의 삼성이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에서는 톤/미터의 삼성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아주 쉬워요. 그러면 이 단위를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톤을 kg으로 바꾸려고 하면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10의 삼성. 그러니까 1.0 톤/미터의 삼성이라는 비중은 1000kg/m의 삼성이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밀도가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kg을 미터의 삼성으로, 미터의 삼성을 kg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밀도를 폐기물에서는 어떤 경우에 주로 많이 쓰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부피 감소율이라는 거 있죠. 폐기물의 부피 감소율은 1-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V1이라는 것은 압축 전의 부피, V2라는 것은 압축 후의 부피인데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200kg이고 그때의 밀도가 500kg/m의 삼성이다. 또는 0.5 톤/m의 삼성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500kg/m의 삼성은 0.5 톤/m의 삼성이 동일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의 중량이 나와 있고 밀도가 나와 있으면 폐기물의 중량에서 여러분들이 밀도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kg/kg는 없어지고 뭐가 나오죠? 미터의 삼성이라는 부피가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폐기물의 중량이 없고 밀도만 예를 들어서 500kg/m의 삼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럼 밀도를 역수치하면 됩니다. 밀도를 역수치한다는 소리는 1에서 밀도를 나눠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최적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값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면 폐기물의 양은 지금 보시다시피 밀도에 주어진 단위 kg이라고 하면 1kg을 기준하고 톤이라고 하면 1톤을 기준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밀도만 주어지게 되면 밀도를 역수치하시면 되고 폐기물의 양과 밀도가 주어지면 폐기물에서 밀도를 나눠주시면 바로 부피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밀도나 폐기물의 질량 또는 밀도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부피를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압축비를 계산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설러지의 개념이죠. 설러지의 개념은. 자, 우리가 설러지라고 하면 SL입니다. 설러지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고형물. 자, 고형물을 우리가 TS라고 하죠. 그리고 함수유.
그러면 고형물과 함수율을 합쳤을 때 몇 퍼센트가 되나요? 100%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고형물을 계산했을 때는 100 마이너스 함수율이 되는 거죠. 또는 1 마이너스 함수율. 반면에 함수율을 계산했을 때 퍼센트로 나타내면 100 마이너스 고형물 퍼센트. 그리고 퍼센트로 계산하지 않을 때는 1 마이너스 고형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 고형물이라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죠? VS라는 휘발성 고형물. 자, 휘발성 고형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휘발성 고형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유기물.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를 해야지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FS라는 잔류성 고형물. 잔류성 고형물은 뭐라고 그러죠? 무기물. 따라서 고형물을 100%라고 나타냈을 때 휘발성 고형물과 잔류성 고형물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휘발성 고형물이 70%라고 주면 자동적으로 잔류성 고형물은 3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형물이 40%라고 주면 함수율은 자동적으로 60%가 되는 거죠. 따라서 두 가지 중에 한 개만 주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푸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은 주로 어디서 사느냐 하면, 자, 우리가 설러지 공식이 있어요. 가상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설러지 공식이 뭐냐면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이 식 자체 내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설러지 공식을 많이 쓰느냐면, 설러지라는 것은 처리가 건조를 시켰든지, 그래서 건조 전 후, 그리고 탈수 전 후, 그리고 농축 전 후. 실제로 설러지는 3개 중에 1개예요. 따라서 건조를 시키든지 탈수를 시키든지 농축을 시키든지죠. 따라서 전의 값은 1, 후의 값은 2로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설러지가 중량으로 나와 있으면, 설러지나 폐기물이 중량으로 나와 있으면 웨이트의 약자를 써서 W, 그리고 부피로 나와 있으면 W1 대신에 V1, 그리고 W2 대신에 V2로 바꿔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함수율이 주어지지 않고 고형물이 주어진 경우에서는 100-P1 대신에 TS1을 대입하시면 되고 100-P2 대신에 TS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 자체를 고형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금방 사용했던 설러지 공식에서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를 했을 때 고형물로 나타내면 W1 곱하기 TS1 그리고 W2 곱하기 TS2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러지 공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폐기물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응식이죠. 반응식. 그래서 호기성 반응식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호기성 반응식이라는 것은 CO2와 H2O가 반응하는 식인데, 자,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 호기성 반응식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호기성 반응식이라는 것은 연소 반응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호기성 반응식과 연소 반응식이 동일한데 어떤 물질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CO2와 H2O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CH4가 있어요. CH4를 완전 연소를 시키면 CO2와 H2O가 나옵니다. 그럼 화살표 왼쪽과 오른쪽에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왼쪽에 C가 1개 있으니까 오른쪽에도 1개, H가 4개 있으니까 여기는 2개짜리죠. 2분의 4는 2. 그리고 산소 계산하면, 자, 여기 2개 있어요. 여기도 2개 있어요. 합이 4개. 따라서 O2 앞에 4가 들어가야 되니까 2분의 4는 2가 되고, 항상 연료는 1을 기준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호기 성분에는 주로 연료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프로판이 있어요. 마찬가지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와 H2O가 나오죠. 자, 개수를 맞춰보겠습니다. C가 3개니까 오른쪽에도 3개, H가 8개니까 오른쪽에도 8개가 되려고 하면 4를 곱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산소 계산합니다. 여기 산소가 6개 있어요. 여기는 4개, 합이 10개죠. 따라서 2분의 10을 하게 되면 5, 연료는 1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C가 8개, H가 18개라는 옥탄이 있어요.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CO2와 H2O가 나오겠죠? 그러면 자, 먼저 탄소가 8개니까 오른쪽에도 8개, H가 18개니까 오른쪽에도 18개를 하려고 하면 2분의 18은 9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는 여기서 16개, 여기서는 9개, 25개가 있어요. 그러면 2분의 25는 12.5개, 연료는 1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호기성 반응식과 완전연소 반응식은 같은 물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C와 H와 O로 들어가는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C 6개, H 12개, O 6개라는 포도당을 연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C와 H로 구성 물질은 CO2와 H2O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동일하게 C가 6개니까 여기 6개, H가 12개니까 여기 6개. 자, 그리고 산소 계산하면 여기 12개, 6개, 18개예요. 그럼 이 18개가 O2에 오면 안 되고 여기 6개를 먼저 줍니다. 그럼 여기 몇 개거죠? 12개. 2분의 10은 12는 6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CH3OH. 자, CH3OH가 뭐죠? 메탄올입니다. 자, 동일하게 O2와 결합하게 되면 CO2와 H2O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탄소가 1개니까 오른쪽에도 1개, H가 3개 1개니까 4개죠? 그럼 2분의 4는 2개. 그리고 산소 계산하면 여기 2개 있어요. 여기도 2개 있어요. 합이 4개. 그럼 O2에 다 주면 안 되고 연료를 먼저 줍니다. 1개를 주면 3개가 되죠? 2분의 3은 1.5.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히 폐기물에서는 기체 성분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워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웠을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법규를 보시게 되면 법규에서 여러분들 수정되는 내용을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법규 파트에서 개정되는 내용이 있는데, 자, 어느 파트냐면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적 처분 시설에 보면 자, 기계적 처분 시설에 보시면 압축 시설은 자, 압축 시설은 동력이 10마력. 자, 이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파쇄나 분쇄 시설은 20마력. 파쇄나 분쇄 시설은 동력이 20마력.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이 개정되면서 여러분들이 개정되면서 동력에서 마력으로 나와 있는 값을 전부 다 어떤 값으로 고쳤느냐면 킬로와트로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력으로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 킬로와트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일일이 다 바꿔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알고 있는 사람은 1마력이 킬로와트로 나타냈을 때 얼마인지만 알면 되죠. 1마력은 0.5킬로와트예요. 이 값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이 값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게 해결돼요. 따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1마력은 0.5킬로와트라고 생각을 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마력으로 나와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킬로와트로 고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앞으로 시험은 킬로와트로 나옵니다. 그러면 10마력이라는 것은 몇 킬로와트가 되나요? 7.5 킬로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0마력이라고 하면 0.75를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5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폐기물 법규에서 개정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대기도 마찬가지고 수질도 마찬가지고 동력에서 마력이라는 동력을 전부 다 킬로와트로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법을 개정시켰거든요. 따라서 개정된 내용 자체가 단위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값만 알고 있으면 그 값을 곱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1마력은 0.75kW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동력이 마력으로 나와 있는 값은 0.75를 곱해서 킬로와트로 여러분들이 환산을 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 굳이 별도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폐기물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초를 먼저 다진 다음에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면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필기시험 치는 분들은 그 필기시험을 시험지를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댁에 오셔가지고 휴대폰으로 잘 보이게 찍은 다음에 PDF 파일로 전환을 해야지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PDF 파일로 전환을 해서 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톡으로 보내실 때는 환경에듀 전용폰 010-6435-8625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영어 소문자 KWE7002 한메일 4시에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내겠지 이런 식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시험을 못 쳤으니까 잘 쳤으니까 크기에 관계없이 후배들을 위해서 보내준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꼭 보내주시면 제가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초를 먼저 다진 다음에 이게 가장 큰 맥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파트에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공식에 관계되는 설명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있으니까 큰 기초만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으실 때는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강을 2번 이상 들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표 설정이에요. 자, 목표 설정은 뭐냐면 한 번만에 합격한다는 거. 그래서 그 한 번만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환경에듀 전화택 교수였습니다.